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시장이 상당 부분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한국 시장도 그렇고 과매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 상당 부분 과매도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일정 부분 V자 반등, 낙폭과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고요. 더군다나 배당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당 시즌을 앞두고 이 과매도된 배당주, 가치주들의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0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다른 악재 뉴스들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을 좀 괴롭히는 헷갈리게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아졌다는 거. 지금 터미널 금리라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4.75% 이상 그 위로 올려야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둘기파 성향인 이 미니 애니폴리스 여는 총재가 이런 반언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상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안 되면은 4.75%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대다수 연준 의원들도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가 4.5에서 5%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9월달 CPI 지수가 8.2%로 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그날 CPI 지수도 6.6%가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찍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수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지수를, 증시를 좀 이렇게 찍어 누르는 악재 뉴스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은 사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하단보로 한 번 더 다운그레이딩이 되면은 사실 매수 기회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3%인데 주가가 더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까지 지금 기대가 되는 배당주, 가치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종이 목재, 포장 용기, 전통적인 자산 가치주, 배당을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실시했던 종이 목재 종목군들도 배당주 지금 매수하기에 너무나 또 좋은 가격대,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유보. 대표적으로 뭐 영업무역부터 해가지고 한세실업부터 해가지고 종이 목재에 이어서 이 섬유유보 옷장사들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에서 이 가스 보조 사태가 지금 불거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석유, 가스 뭐 이런 업황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 배당 기준으로 작년만큼만 배당을 올해도 실시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5%대, 6%대 배당을 줄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시가 배당도 높고 시세 차익도 변동성도 우리가 크게 한번 좀 먹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 대금이 적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날라오는, 유럽에서 날라오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인기주, 소액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투자 전략을 좀 갖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지금 이런 악재들보다도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니 빚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증권사에 내는 신용이자 금리도 10%대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신용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쓰면 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90일 정도 이상 이자를 쓰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게 되면 이자가 10%대에 버금가더라고요. 10%를 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아니 주가도 지금 하락 국면인데 이자까지 10% 이상 내야 된다? 아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고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큰 국면입니다. 그 말인즉슨 담보금이, 증거금이 부족하면 증권사에서 다음날 아침에 시장가로, 하종가로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담보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깡통이에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신용을 쓰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삼성전자 안 부럽다라면서 내리면 무조건 사모아가라라는
정리식 종목을 공짜로 그냥 주는 증권 기사들, 유튜버들 많은데요. 이런 거 조심해. 특히나 올해 이런 하락장에서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아예 수치를 딱 뽑아주면서 20% 이상 상승, 30% 이상 상승, 배당은 얼마 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 세계에서는 정답이 나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백발백중 다 오답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사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카카오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정답이 있는 곳으로 가면 백발백중 다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야 될 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아유 은퇴 전에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특정 펀드에 돈이 벌써 1조 원가량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증시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의 상의 주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땡땡땡 사이클 펀드로 1조 원 자금이 몰렸다. 이런 기사로만 보더라도 이거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 이제 학습 효과가 이미 되었잖아요. 답이 나온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투자의 내기둥이라는 책에 보시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돈을 불려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정말 내가 투자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좀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 또 그렇고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군들도 그렇고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설거지 파동에서 도박판에서도 이제 돈을 다 잃으면 깨평 국밥값하라고 차비하라고 몇만 원 던져주잖아요. 그 몇만 원 던져주는 걸 가지고 본전 오는 줄 알고 지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서 투기 국면에서 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먹는 거는 찔끔 빠지는 거 많이 리스크가 큰 투자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종목 투자는 뭐냐면요.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시세 원리 사이클을 이해하시고 미래의 삼성전자, 미래의 카카오 후발주자로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취해 매집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거는 아직까지 시세에 대한 경험, 투자에 대한 사이클 흐름, 경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해야 될 것만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안 해도 돈을 버는 국면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